MZ세대는 콘크리트 키즈라고 마치 투자 유목민처럼 패닉바잉은 당분간 나타나기 어려울 거다. 어느 정도 떨어져야 다시 움직일까요? 그건 뭘.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인 빅데이터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뵌 동안에 책을 하나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주역인 MZ세대의 어떤 공간과 소비 욕망, 트렌드를 좀 고찰하고 싶었고요. 저는 코로나19가 인구 구조학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변화를 낳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이비 부머에서 MZ세대로 교체되는 어떤 그런 기폭제가 바로 코로나19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MZ세대들은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콘크리트 키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MZ세대는 공간을 대하는 태도 혹은 공간에 대한 친숙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콘크리트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노는 것도 콘크리트에서 놀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레저를 즐기기보다는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서 놀려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또 하나는 가한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가한비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전하면은 훨씬 더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안전한 곳에 거주를 하겠다. 그게 이제 가한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제 MZ세대들의 특징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아니면은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리틀 아파트 혹은 꼬마 아파트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위해로부터 내 자신이 보호되는 이른바 콘크리트 캐슬식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성세대와는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키즈, 콘크리트 세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MZ세대 이거 말고 또 다른 특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군 이래에 가장 금융지능이 높은 세대다. 그만큼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재무 지식이 굉장히 높은 세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 젊은 세대들이 패닉 바잉을 했잖아요. 영끌 비투를 하고 주로 아파트를 했죠. 그러면은 이 세대가 그러면 아파트에 중독된 세대인가? 아니, 부동산에 중독된 세대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투자 중독된 세대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마치 투자 유목민처럼 비교 우위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소득, 이른바 자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노동소득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새 MZ세대들은 마치 아파트도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게임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투자할 것인지 코인을 할 것인지 주식을 할 것인지 그 차이는 노블록스를 할 건지 닌지를 할 건지 배틀그라운드를 할 것인지 그 차이입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블록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결국은 거주 공간보다는 하나의 수익률 게임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Z세대가 투자하는 방식이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특히 2030 세대에서 영끌이나 비투 이런 좀 패닉바잉이 많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패닉바잉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패닉바잉은 당분간 나타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MZ세대들은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하락을 경험하면서 비테크라는 게 무섭다는 걸 아마 절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도 올라가죠. 이런 투자 환경에서 재무지능이 굉장히 높은 MZ세대가 아파트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사들이겠습니까? 아마 안 사들일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 지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를 80%로 올려주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집을 안 살 겁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서울시 통계를 보면은 한때 주로 2030 세대들 비중이 40%를 넘었었지만 이제 20%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MZ세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셨나요? 예. 제가 5억을 빌려드리겠다. 5년 뒤에 제가 이자를 안 받을 테니까 저한테 원금만 갚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제가 빌려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하에. 네, 가정하에 네. 가정이 중요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어. 당연하겠죠. 이렇게 지능이 높다는 것은요, 현실을 빨리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끌 비투를 하기 어려울 거다. 근데 집을 안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결혼할 나이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갭 투자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집단 행동으로 광적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거다. MZ세대가 연끌을 많이 하던 음. 시기에 어느 지역의 집을 많이 샀는지. 시기적으로 보면요, 2019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KB 시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흐름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3년간요, 전국의 아파트 값이 34% 정도, 서울은 36%, 강남구는 32%, 서초구는 31%입니다. 오히려 강남이 서울 평균보다 낮죠. 왜 그렇겠어요? 이게 KB 시세로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강남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수요는 못 들어옵니다. 실수요만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요가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덜 올랐겠죠. 그리고 절대 금액이 많이 올랐겠지만 어떻게 해요? 퍼센티지, 변동률은 금액이 비싸지만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재밌는 것은 서울보다 수도권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44% 올랐고요. 의왕 같은 데 보면요, 많이 올랐죠. 60%, 수원 59.5% 정도, 화성 이런 데도 45% 정도 올랐거든요. 세상 이치는요, 많이 오르면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올 들어 7월까지 아파트 값 변동률을 보면요, 많이 올랐던 지역이 많이 빠진다. 그런데 실거래가 지표를 잘 보니까 이게 5월 말에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죠. 그러니까 주로 종부세 절세 차원에서 좀 싸게 판 매물들이 그게 시세로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수도권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하락의 시발점은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강북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본적으로요, 이번 상승기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강남의 반란, 그러니까 강북이 더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탈서울 내 집 마련.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서울집을 못 사니까 결국은 주로 경기 쪽으로 많이 몰려가서 집을 샀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 그리고 많이 떨어진 곳은 바로 MZ세대의 발자취, 이 갭투자 수요,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 또 뭐가 있냐면 바로 GTX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도 결국은 집값을 끌어올리고 혹은 또 떨어뜨리는 이른바 변동성 쇼크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Z세대들이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요, 기성세대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나요, 요새는 전부 다 모바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 모바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공간이요 좀 좁게 느껴져요. 동탄도 송도도 이웃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더 탈서울 내 집 마련의 기폭제가 되었다. 바로 스마트폰이 낳은 공간의 압축 현상. 이것도 결국은 갭 투자 열풍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KB 부동산도 그 중에 네. 하나인가요? KB 부동산도 워낙 앱이 이제 잘 돼 있잖아요.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세금 계산을 잘 봅니다. MZ세대가 너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요새 부동산 그렇습니다. 플랫폼들을. 예. 네. 과거와는 확실히 네. 다르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 이제 MZ세대가 이렇게 학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끌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당분간은. 네.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그때 또 갔어요. 다시 살 수도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떨어져야 다시 움직일까요? 그건 개인적인 거죠? 네. 그건 몰라.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사게 되면은 약간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좀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파트보다 또 다른 어떤 메리트 있는 상품이 나타난다면은 아파트 패닉 바잉처럼 또 다른 어떤 투자 열풍이 나타날 거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은 성공적인 부동산 설계도 가능하지 않을까.